예고 없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해서 이런 우연히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초가 되면 유서 쓰기, 또 재산 목록, 부채 목록을 정리해서 자녀들한테 또 아니 자녀들한테 주기가 뭐하면 그냥 저장을 해놔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핸드폰에다가 그 비밀번호 등록해 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가족들한테는 알려주셔야 돼요. 이걸 안 알려주면 이걸 열지를 못해가지고 연락을 못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돌아가셨는데 전화해도 안 돼가지고 한 1년 반 지나서 통화가 돼서 해보니까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왜? 핸드폰을 못 열어서 연락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설정하는 건 좋은데 개인정보를 위해서 좋은데 이거를 부인이나 자녀들한테 핸드폰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핸드폰을 여는 거를 알려줘야 열어서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요. 블레어 박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보상 업무를 통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중상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거다. 두 번째, 제가 처음에 보상 업무 할 때는 경찰서에 가서 기록을 직접 연락을 했어요. 경찰서에 수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경찰서 들어갈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왜? 경찰서나 검찰은 죄에 안 진 사람도 들어가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형사사고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죄에 짚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제, 건강관리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문가다라고 해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보장 분석에 대한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장 분석을 쭉 하면서 보니까 질병에 대한 부분이 너무 복잡하고 또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갈 것도 많은데 이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이거를 적기에 어떻게 이거를 리모델링하고 나한테 필요한 걸로 만드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걸로 이슈가 와닿았어요. 제 거부터 살펴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제가 지금 한 10년 전, 20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이 지금은 거의 푼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집을 한 10년, 20년 살면 이렇게 이제 노후주택 저런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험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 내가 10년 후에 무슨 큰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나한테 얼마만큼 필요하겠냐라는 걸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장 분석을 배우고 나서 제 것부터 다 리모델링 다시 하고 또 우리 아내 것도 다시 해서 보험 가입 다시 했습니다. 이걸 안 하면 10년 후, 20년 후에 암, 뇌 질환, 심질환 생겼을 때 과연 이 보험이 필요성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보험은 너무 많이 들어도 낭비고 적게 들으면 보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적정한 보장 수준을 확인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장 분석을 하는 것은 현재 가입된 보험 목록을 확인을 하고 이게 지금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냐 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필요할 것이냐라는 걸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보장 범위를 파악하고 중복 보장 여부를 파악하고 공백은 없는지 지금 현재 의약품이 발전이 되고 의학수준이 발전이 됐을 때 이때 나에게 적절한 건 뭐냐라는 걸 한 번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 분석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 인생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조정한다. 그래서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보장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2023년도 통계치입니다. 암, 심혈관 질환, 뇌질환, 폐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고혈압, 당뇨는 이제는 거의 뭐 감기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학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약도 좋아졌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관리를 잘 안 하면 이제 큰 병으로 생기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문제죠. 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보면 23년도에 폐암으로 18,000명, 또 뭐 간암, 대장암 이렇게 이제 전체고요. 또 이제 남녀로 구분하면 남녀 공이 폐암이 제일 사망률이 높고 여성은 이제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간암 이런 순서고 남자는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이렇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 과거에는 절개를 했어요. 수술로 개, 흉, 가슴을 열고 들어갔고 개복, 배를 절개를 했고 개두술, 머리를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이 발생했을 때 이제 항암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근데 조금 넘어가서 이제 내시경 복강경 수술을 내시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은 항암 약물은 표적 항암제 쓰게 됐고 또 방사선은 세기조절 방사선,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이런 거를 이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빈치 로봇 수술, 레버아이,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카티 치료, 양성자 중입자 치료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1세대나 2세대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고 쳐도 지금 현재 양성자나 중입자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의료시비 가입한 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나 표적항암제, 카티 이것도 엄청 비싸요. 이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 표적항암제 28알이 1,040만 원 이렇게 약값이. 근데 암이 이제 과거에 한 40% 생존율이 있다가 지금 70%가 넘어섰는데 그거는 이제 의학이 발전하고 좋은 약제가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반면에 경제적인 부담은 훨씬 커진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그때 당시의 기준에 의해서 보장해놓고 가입해놨던 것이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경제적인 능력만 있으면 큰 병에 걸려도 다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다는 건 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입자 치료기를 가동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한국에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 한 군데밖에 없고 앞으로 2027년도에 기장의 서울대학병원에서 한 기를 더 도입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제일 앞서기 때문에 일본이 7개 가동 중이고요. 그리고 유럽의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2024년도에 처음 중입자 가속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중입자 치료기는 12층 높이의 건물에 그 중입자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췌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여기 치료비 나오잖아요. 5천만 원. 500만 원씩 10번 치료받으면 끝나요. 중입자 치료라는 건 탄소를 가속해가지고 몸에 쏘는 건데 몸에 정상세포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암세포만 사멸시키는 거예요. 몸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치료비가 너무 비싸요. 이게 보험이 안 되거든요. 과거에 뭐 일반암 해가지고 암 진단비 2천만 원, 3천만 원, 많이면 4천만 원 가입을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암만 걸려가지고 암 걸린 사람이 치료받느라고 만약에 그 직업 있는 사람이라면 직업을 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 뭐 요즘에 이제 좋아하는 유기농 같은 거를 이제 또 먹는다면 한 달에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럼 1년이면 1,8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럼 암이 1년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5년 정도 봐야 되니까. 그럼 그것만 해도 치료가 많이 들어가요. 병원에 다니면서 양성자나 중성자 치료를 한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치료는 아주 편리하게 돼 있는 반면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는 전립선 암 치료 사례인데 5천만 원.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요거는 이제 로봇 치료한 거예요. 로봇 치료 해가지고 1167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같은 경우 로봇 치료가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치료할 때 1,000만 원 나왔을 때 입이 또 1,000만 원 이랬는데 지금 중입자 나오니까 치료 방법 편리한 반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걸 보장 받으려면 지금 이제 5월 1일부터 중입자 치료에 대한 암 상품 판매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장이 안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뇌졸중 그러면 이제 뇌출혈, 뇌경색. 뇌출혈은 머리에서 혈관이 터져서 출혈된 것이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MRA가 좀 잘 발달이 돼가지고, 뇌동맥류가 나와요. 뇌동맥류 뭐냐면, 꽈리 잎처럼 빠졌던 거랑 이렇게 폴록 튀어나왔던 혈관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뇌동맥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바로 이거를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암은 자기가 걸어 다니면서 그래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그 순간부터 누군가는 간호를 해야 돼요. 또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훨씬 더 고통이 더 많이 따라가죠. 이런 경우. 그래서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협심증, 심근경색, 소혈성 신장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도록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보험 전문가라고 했는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걸 보면서. 보장 분석이 필요한 것은 암,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3대 질병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사망 원인 1위에 대한 부분이 암이 2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 4분 중에 1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래 살면서 이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고요.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학 수준이 발달되면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다 다스려지는 거예요. 암도. 과거에는 이제 치료가 안 됐고요. 암이 발병되면은 일상생활 유지할 수 없으니까 소득도 상실될 테고, 또 면역력도 높여야 되는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심한 사람은 간병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너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뭐 과거에 가입됐던 거를 지금쯤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표적 항암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적 항암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사이클레스는 이걸 이제 이렇게 주사 맞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 유방암 주사 410만 원이잖아요. 저게 한 번 맞는데 그 6번 맞으면 2,400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지금 폐암 같은 경우 사기 뼈에 암이 전이가 돼도 다 생존합니다. 약이 좋아져가지고. 그런데 대신에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대신에 이제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료실비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는 내 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을 충분히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이버 나이프, 감마 나이프 요것도요. 이거는 이제 그 절개를 하지 않고 이제 방사선을 쬐서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비용이 좀 비싸요. 문제가. 제 문제가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입자 치료비가 이제 보통 10회 7천만 원 뭐 이렇게 되고 조금 일반적으로 좀 일반화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뇌졸중 환자가 49,000명입니다. 2005년도 기준. 이 중에서 10년 내 사망이 44.7%. 그리고 장애인 등록이 거의 한 30% 가까이 되죠. 뇌혈관 질환이 생겨가지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연간 2020년도에 뇌혈관 질환이 110만 명입니다. 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정말로 젊었을 때 보장을 잘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질환이 있는 가족력을 가진 사람은 자녀한테 반드시 유전이 되더라고요. 고혈압, 당뇨 마찬가지입니다. 간질환이 있는 사람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젊었을 때 보장을 해놔야 나중에 저렴한 보험료로 나이 먹었을 때 이런 게 나타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뇌심장질환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암은 확인이 되면서 치료가 들어가지만 의식이 있고 활동할 수 있어요. 뇌질환, 심장질환은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 그 순간 누군가는 간병을 해야 돼요. 두 사람이 필연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본인과 간병하는 사람. 그러면서 치료 기간이 길고 굉장한 고통이에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이런 그 큰 질환을 닥쳤을 때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쭉 분석을 하면서 강북삼성병원의 이종용 교수가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뇌와 심장질환은 저기 순환기계잖아요. 혈액 타고 가는 순환기계인데 혈관이 12만 킬로가 하나로 연결된 질환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병이 있으면 나중에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군데 치료가 잘 됐다 하더라도 다른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관심과 주의를 가져야 된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장 분석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 거부터 다 리모델링해서 다시 가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상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장 분석을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왜? 제가 당해보니까 제게 잘 설계가 안 됐어요. 이 다음 장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보장 분석을 한 거예요. 제 겁니다. 보면 상해 쪽은 보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상해 사망 4억, 질병 후유장애 1,000만 원 들었고 상해 후유장애 4억 들었잖아요. 그리고 50% 이상 장애일 경우에 5천만 원 들었고 암 진단비 4,200, 고해감 2,000, 암 수술비 500, 고해 항암 치료비, 재진단암, 전이암 전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진단비는 안 들었고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들었어요. 나머지 뇌출혈, 뇌혈관 이거 다 안 들었어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의료실비 이렇게 들어놨거든요. 제가 1세대 의료실비를 들어놓다 보니까 상해 의료비는 1,000만 원. 그리고 질병 의료비는 1억 들어놨어요. 질병은 좋은데 상해를 너무 조금 들어놓은 거예요. 5천만 원 비해서. 그리고 나머지 뭐 수술비, 입원비 이런 거 다 안 들었고 운전자 보험을 이렇게 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싹 리모델링해서 바꿨습니다. 이거 제 겁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한 거가 이제 좀 많이 가입을 했어요. 요거 보니까 복잡해서 잘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엑셀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거가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된, 블루색으로 표시된 거예요. 조금 저는 이제 지금 약 먹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과거 10년 이내에 입원한 적도 없고 수술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65세 넘어가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어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해요. 그래서 야 나는 건강한데 건강책에서 좀 많이 가입할 수 없냐 그랬더니 뭐라냐면 65세 넘으면 유병자입니다. 건강해도 유병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5세 넘어가서는 보험 가입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 걸 최대한도로 가입을 해가지고 많이 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늘려놨고요. 간병인 사용을 20만 원씩 보장받도록 했는데 이게 4월 말일까지 끝났어요. 왜냐하면 간병 비용을 역선택 당해가지고 보험회사가 이걸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반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아까 이제 뇌질환 심질환 같은 경우는 간병이 꼭 필요한데 간병 비용이 지금 보통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럼 15만 원이면 누워서 간병 받는 경우 한 달이면 4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그 1, 2년이 끝나질 않아요. 뇌질환, 심질환은 오래 갑니다. 오래 삽니다. 그래서 요거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는 더 형편없어요. 보험 들어오는 게 아주 요거야. 생명보 하나 딱 들었는데 질병 사망 4천, 상해 사망 4천.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1,000만 원.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1,000만 원. 암 진단비 2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급성심경색 2천만 원. 이렇게 들었어요. 이 사람을 보험을 들으려고 했더니 똑같은데 의료실비를 4번 청구를 했어요. 어깨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유병자가 돼가지고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싸. 가입할 수 있는 게 제한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간병비만 일단 20만 원씩 가입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간병비, 간병인 사용 질병 25만 원, 상해 중환자실 20만 원, 상해 입원비 20만 원. 그래서 20만 원 플러스 5만 원 여기 이제 그 1인 간병인데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사재원 회선 책임보. 요거를 이제 제가 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보험 가입하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간병인에 대한 부분만 좀 보완을 해서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요것만이라도 좀 해라. 보험료 부담이 되니까 당장 가입하는 데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10년 후 생각해봐. 20년 후 생각해봐. 안 되잖아요. 중병 걸리면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가입된 게 저 44,000, 그 다음에 뇌졸중, 뇌혈관, 심장질환 2천만 원, 요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실손의료비하고. 그래서 참 제가 이걸 하면서 내 생애 주기에 맞는 보험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은 50세 이후부터 필요한데 왜냐하면 50세 이후부터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상해 질병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는 낮고 보장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80세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보험 상품을 잘 아는 사람과 소통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중입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험료 몇천 원밖에 안 해요. 5천만 원 가입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가입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사가 그걸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일반인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보장 분석을 셀프 분석할 수 있도록 제가 카톡을 공유를 시켜드릴 거예요. 한 번쯤 해보시고 가족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을 쭉 했는데요. 뭐 정말 큰 병에 중요한 거,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제 치매간병 요런 정도인데요.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한 1분 지났는데 지금요? 네. 안 지났습니까? 한 23분이요? 박수 한 번. 네.